야구 뒷담화 비하인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하인드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입담으로 완벽하게 무장한 비하인드 특급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재용 해설위원, 박채연 PD, 정세영 기자, 그리고 특별 게스트 류선규 전 SSG 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위원님, 저희 비하인드 완전 초창기에 한번 출연해주시고 진짜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왜 한 번도 안 나오신 걸까요? 제가 안 나오려고 한 게 아니라 스케줄이 바빴어요. 어떤 스케줄이 너무 바쁘셨어요? 그러니까 썬데이 베이스볼 해야 되죠. 엠스프레에서 또 중계 배정하면 나가서 해야 되죠. 방송놈들이 저를 일을 무지하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안 나온 건 아닙니다. 스케줄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저희는 조금 너무 서운해가지고. 서운하셨어요? 네. 그럼 앞으로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자주자주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위원님이랑도요. SK 네. 시절에 이제 프런트랑 선수로서 함께 하셨던 그런 과거가 있으시잖아요. 좀 친하신가요? 저는 단장님하고 오늘 방송 전에 얘기를 가장 많이 나눴어요. 점점이 없었어요. 프런트에 계시고 저는 이제 그라운드에 있으니까 단장님하고는 많은 얘기를 못 나눴었는데 제가 방송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멘트 워낙 좋으시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SSC가 우승을 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단장님께서는 위원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던데. 저 당연히 잘 많이 알죠. 대학교 때부터 최고의 선수였거든요. 그럼요. 저 이제까지 우리나라 대학 야구에서는 박재용 위원만큼 야구 잘하는 선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또 선배님이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트레이드 될 때 알았어요. 그때 2005년대 트레이드 했을 때 내부에서 이제 좀 이게 의견이 좀 갈렸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이거 할 거냐 안 할 거냐. 제가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데리고 와야 된다. 예. 지금 박재홍 같은 선수를 데려와야지 팀을 바꿀 수가 있다. 레벨업을 시킬 수 있다라고. 알고 계셨어요? 아니 저는 이게 맞습니까, 단장님? 네, 맞아요. 진짜입니까? 진짜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제 논리가 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죠. 어떤 논리였나요? 이제 박재홍 그 당시 선수가 현대 때 인천에서 좀 팬들한테 인정을 엄청 받은 선수잖아요. 인천 팬들이 워낙 좋아했어요. 사실 광주외고 출신인데 인천 사람들은 인천고 출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 지역 정서를 생각하면 박재홍 선수를 꼭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논리를 폈죠.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별 말씀을. 근데 두 분이 이 얘기를 지금 처음 알았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진짜 별로 안 친하신 친하셨네요. 것 같아요. 진짜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도 두 분이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조우하신 만큼 저희 엠스플에서 또 굉장히 핫한 드라마를 가지고 두 분을 좀 패러디해서 멋진 예고편을 만들어봤는데 혹시 두 분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저는 어제 이제 야구 중계 끝나고 갑자기 어떤 장면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방송 사고인 줄 알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의 얼굴인 거예요. 제가 지금 매달려 있는 건가요? 아니 지금 너무 지금 뽀샵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제일 오른쪽에 감독님이 계시네요. 표정이. 못마땅한 표정. 못마땅한데요 지금? 네, 지금 분위기를 더 띄워야 될 것 같은데 비하인드 이슈로 빨리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어떤 이슈들이 야구계를 뜨겁게 달궜는지 비하인드 이슈에서 만나보시죠. KBO 역대급 흥행 돌풍, 노장투혼 40대 전성시대, 카리나 가수와 올린 시구의 추억. 첫 번째 주제는 KBO 역대급 흥행 돌풍입니다. 네, 아직 시즌을 절반도 치르지 않았는데 지난 주말에 벌써 500만 관중을 돌파했고요. 매진 경기도 100경기를 넘었다는 정말 흐뭇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올해 진짜 야구가 뜨겁다. 이걸 좀 체감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 현장에서 취재진이나 야구인 그리고 선수단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오늘 주말이야? 라는 거거든요. 평일인데도 이제 1000만 관중 동원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진짜 이게 표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저도 체감을 한 게 어제 바로 이제 주말 고척돔 경기 티켓팅 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걸 들어가 봤어요, 직접. 근데 2시에 딱 들어갔는데 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매진입니까? 저는 테이블석을 노렸는데 4층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프로야구 인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표나 관중 수로도 이거를 체감할 수 있지만 시청률로도 또 이걸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시청률 수치만 봐도 작년에 요맘때가 0.843이었거든요. 5개 채널의 시청률이. 근데 지금은 1.051이에요. 와. 거의 20% 가까이 증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6월이 지나면 사실 프로야구는 시청률이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5월까지는 다 모든 팀들이 희망을 갖고 모든 팀들이 응원을 하지만 6월부터는 이제 한두 팀씩 포기하는 이제 팬분들이 생기는데 올 시즌은 지금 워낙 촘촘하니까 최근에도 이제 기아와 두산과의 경기가 2%가 넘게 나왔었죠. 물론 저희 중계가 아니라서 좀 배가 아프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있을 기아와 LG와의 경기도 아마 2%가 넘을 겁니다. 이게 워낙 이슈가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픽이 아니라. 엠스프는 어떤 경기를 중계하나요? 도대체 무슨 경기 준비하나요? 저희는 그 픽을 잘못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픽 뽑은 담당자 정 부장님을 네. 실명 이렇게 걸어. 감봉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의견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다음에 뽑을 때 제가 갔다 올게요. 모든 거를 아까부터 계속. 아무튼 이렇게 네. 2%를 넘는 요즘 같은 다매체 시대에 매치업이 주기적으로 나온다는 건 확실히 KBO가 많이 인기가 높아졌다. 그렇게 또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KBO의 흥행에 힘입어서 저희 이제 비하인드도 인기가 쭉쭉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 게 제가 어제 운동을 하러 갔는데 같이 운동 다니시는 어떤 그 회원분께서 비하인드 너무 잘 보고 있다고 갑자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너무 뿌듯했습니다. 야구 진짜 팬이신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비하인드도 같이 함께 화이팅하면 좋겠고 이제 현장 관중 수도 그렇고 시청률도 그렇고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하필 이번 시즌에 이렇게 프로야구가 정말 흥행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원인이 궁금한데. 사실 저희가 이제 WBC 때 위기가 좀 왔었죠. 근데 위기가 왔지만 아시안 게임에 굉장히 젊은 세대로 세대 교체를 했고 아시안 게임에서 성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약간 반등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류현진 선수의 복귀가 아마 KBO 흥행에 기름을 붓지 않았나. 저는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KBO 흥행의 가장 큰 원동력은 기아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팩트거든요. 모든 방송사들이 기아 경기를 1순위로 가져가는 거고 전국구의 팬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아가 이 1위 싸움을 하고 있다 보니 일단 흥행에 어떤 기본적인 원동력이 깔려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발휘가 되면서 이제 KBO가 좀 불타오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너무 단면만 보면 안 된다고 봐요. 전체적인 큰 파일을 봤을 때는 저희가 다들 고생해서 이 파일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맞아요. 봐야지. 그럼 제가 자꾸 뭐가- 기아 쪽으로. 제가 뭐가 돼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맞는 이야기는 합니다. 이 기자님 시각도 저는 궁금한데 저는 박 PD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아, 한화 이런 전국구 인기 구단들이 좀 흥행을 이끌어가고 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관중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71%나 증가했습니다. 16차례 매진이었고요. 뭐 하나 같은 데도 26번이나 매진이 됐는데 원정 경기에서도 15차례 이상 이런 점에서 이 전국구 흥행 구단들의 선전이 흥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단면만 보시면 안 된다니까 숲을 봐야 된다니까요. 저도 같이 숲을 볼게요, 의원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케팅 담당하셨던 유성규 단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외부 요인 하나하고 내부 요인 하나가 있다고 보거든요. 외부 요인은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코로나가 종식이 됐잖아요.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이 야외 활동에 대한 이렇게 욕구가 이렇게 터진 거죠. 이런 게 우선 크고 제가 생각하는 내부 요인은 지금 이제 프로야구가 최근 한 10년을 놓고 보면 수도권 팀이 강세였거든요. 5강에 거의 수도권 팀이 다수 팀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한 팀 이상 지방 팀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올해 지금 지방 팀 5개 팀이 선전하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 비해서. 지방 구단이 잘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홈 관중 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원정 좌석에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런 현상이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랑 비슷한 2030 젊은 여성층들이 이제 야구를 보는 팬들이 정말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사실 야구하면 아빠들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보는 그런 거였고 야구장 가도 아저씨 팬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2030 여성들이 늘어난 원인은 뭘까요? 일단 저는 이 핫플레이스화 라고 좀 보는데요. 지금 야구장의 경우 여성 팬들이 와서 유니폼을 사서 입고 굿즈 이런 걸 입고 찍었을 때 이게 더 이 폼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말씀하는 팬들이 좀 많더라고요. 여기에 친구들과 와서도 편하게 소리 지르면서 보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야구장이 좀 되어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덕질이라는 걸 하나 덧붙이면 선수를 보면 이제 연예인화가 좀 되고
있는데 이 연예인들은 좀 범접하기 힘든 상대지만 야구장은 오면 이 선수들하고 좀 어떻게 보면 근거리에서 지근거리에서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뭐 선물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지금 여성 팬들한테 좀 자리를 많이 잡고 있더라고요. 이런 게 여성 팬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TV 중계 영향도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구장에서 스케치북만 잘 꾸미면 TV에 나오잖아요. 나올 수 있어서. 네. 제가 박찬현 PD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그 스케치북을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야구장에 가지고 오시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방금 저 류성현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케치북을 조금 예쁘게 이렇게 꾸미고 기발한 문구가 있으면 카메라 감독님들이 안 쉬고 계속 이렇게 찾아다니거든요. 좌석도 영향이 있나요? 좌석도 뭐 좋은 좌석이라기보다는 저희 카메라 감독님들한테 잘 이렇게 노출이 되는 좌석이면 그러면 어떤 영향이 좀 좌석이에요? 있겠죠. 주로 잡는 카메라들이 더그아웃에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카메라 하나씩 있거든요. 그 카메라가 반대쪽 이렇게 관중석을 걸어서 잡으니까 꿀팁 감사합니다. 하시려고요?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간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위원님께 또 궁금한 거는 이제 위원님이 한창 이제 막 활약하실 때는 여성 팬보다 아저씨 팬들이 많지 않았나요? 그때는 아저씨들의 그 문화였죠, 야구라는 게. 야구장에 직접 오셔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날리는 공간이었는데 저희 때는 그 빼놓을 수 없는 게 족발, 라면 국물, 그리고 각 구장마다 타자분이 한 분씩 계셨어요. 네, 그리고 구장마다 프리토커, 굉장히 프리토커를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저는 실제로 많이 봤어요. 네, 예전에 현대 때 김홍집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홍지병 별명이 그 우리 닭똥집, 똥집이었거든요. 홍지병이 던지기만 하면은 계속 와서 똥집아, 너가 던지면 내가 너보다 더 잘 지겠다. 홍지병이 나중에 경기 끝나고 달려가고 잡았잖아. 진짜요? 딱 잡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다음 타지 말라고 바카스를 한 병 주고 보냈어요. 그 다음 날 똥집. 진짜 많아요. 그런 분들이 프리토커 하시는 분들이. 아무튼 그 야구인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아졌다. 그리고 선수들도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생겼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돌 못지않은 왜 웃어요? 아니 되게 소연 씨랑 개그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저희는 훈남, 요즘에는 훈남. 아무튼 여러모로 환경이 달라졌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팬들이 늘지 않았나. 아무튼 뭐 제가 말해놓고 씁쓸하네요. 근데 위원님 지금 뛰셔도 지금 이 후배들보다 내가 더 인기 많을 텐데 하는 생각 하시지 않아요?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제 곧 장마도 다가오고 날씨가 점점 무더워질 텐데 이 불볕더위 속에서도 야구의 흥행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노장투혼 40대 선수 전성시대입니다. 올 시즌 나이를 잊은 40대 선수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선수가 있죠. 최영우 선수 그리고 오승환 선수인데요. 데이터적께서 이거를 먼저 좀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승환 선수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세이브를 1위를 달리고 있고 역대 최고령 구원왕은 본인이 갖고 있는 2021년에 39세 요거를 올해 구원왕이 되면 이제 경신이 되겠고 그리고 최영우 선수는 현재 타점 1위에 랭크가 돼 있죠. 그래서 KBO 역사상 처음으로 1600타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최영우 선수의 기록도 의미가 있는 건 병살타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잔루가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타점 2위에서 5위까지 최영우 선수를 제외하고 잔루가 대부분 다 50개, 60개가 넘어가고 있는데 최영우 선수는 잔루가 적고 그러면서 타점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대단하지 않나.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좀 들었던 게 보통 나이가 든 선수들이면 체력이나 힘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체중 감량을 선택해서 스피드로 이걸 만회하려고 하는데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파트에서 계속 하는 게 그냥 웨이트나 이런 걸 더 신경 써서 몸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 기회의 문제를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간에 쌓아온 이 커리어 업적. 특히 이 두 선수가 지금 역대급 기록을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이런 기록을 도전하는데 이 선수를 뺄 수가 없으니까 이 선수에게 또 많은 기회가 들어가고
또 커리어가 워낙 대단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찾아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이런 두 가지 요소를 분석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중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안 풀려서 산발로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근데 올해 이렇게 다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오승환 선수가 주변에서 얘기하기로는 직구 구위는 확실히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올해 직구 비중을 보면요, 40.6%거든요. 이게 최근 5년간 오승환 선수의 직구 비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대신 이제 오승환 선수가 올해 슬라이드 비중을 35.6%로 확실히 늘렸습니다. 결국 오승환 선수가 이제 최근 2년 전부터 자신의 이 떨어지는 구위, 직구 구위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았고 투구 패턴의 다양화를 상당히 신경 쓰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는 이것저것을 좀 테스트해두는 과도기적이었다면 올해는 이제 그 과도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걸 실행했고 이게 통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실은 저희가 좀 관광한 부분이 있는데 오승환 선수가 그 돌직구라고 해서 예전부터 뭐 워낙 빠른 볼에 대한 이미지 이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구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만큼의 빠른 볼로 타자를 압도하지는 못하지만 볼 배합, 정교한 제구를 가지고 그나마 지금 오승환 선수가 버티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두 선수 모두 40대 이런 기량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위원님께서 자기 관리 끝판왕이라고 소문이 많이 나셨더라고요. 영양제도 정말 잘 챙겨 드신다고 하는데 자기 관리를 저한테도 비타민을 주셨잖아요. 네, 아까 하나씩 비타민이 비결인가요? 제가 혼자 있기 때문에 아프면 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아프기 전에 항상 챙겨놔야 됩니다. 끝나고 그래서 비타민 하나 드리세요. 그걸 저희한테 나눠주신 거예요? 많아요. 네, 한꺼번에 사면 싸게 구입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 시즌에 유독 이 두 선수 외에도 노장들의 투혼이 정말 눈에 많이 띄거든요. 데이터저의 데이터에는 노장들 어떤 선수들이 또 활약하는 선수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불펜에 노장 선수들이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불펜 쪽을 좀 찾아봤는데 일단 홀드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가 삼성의 임창민 선수, 85년생입니다. 와. 2위가 노경은. 그 밖에 뭐 김상수, 김진성 이런 선수들이 이제 상위 랭크에 있는데 이 선수들이 기록도 좋지만 흥미로운 부분이 2연투 횟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노경은 선수가 연투 횟수가 13회로 현재 1위입니다. 이렇게 노장들이 불펜에서 투혼을 발휘하면서 팀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와 데이터가 빠삭하시네요. 진짜 저희 데이터 자세요. 그래가지고. KBO 저기 기록실에서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이번 남은 시즌도요. 계속해서 이 노장들의 멋진 투혼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카리나가 쏘아올린 시고의 추억입니다. 지난 9일이었죠. SSG와 롯데 경기에서 정말 사직구장이 들썩였다고 하더라고요.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 씨가 시구를 하면서 그랬는데 혹시 현장에 가셨었나요? 저는 본사에서 만났잖아요. 저는 본사에 있습니다. 맞다. 저희 만났었죠. 올림픽 준비 때문에 현장에는 안 갔고 대신 후일담을 좀 들었어요. 그날 가장 승리자라고 부를 수 있는 두 분이 계셨어요. 저희 카메라 감독님들 중에서 5번 감독님이라고 카리나 씨가 시구하기 전에 팬들한테 이렇게 대기하면서 팬들한테 막 인사해주고 막 그 뒤에 감독님 한 분 계시거든요. 저희 감독님. 저희 감독님이에요. 그분이랑 저희 그 짐벌을 하시는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카메라 감독님 있어요. 둘 다 총각이거든요. 그 두 분이 진정한 승리자였고 그 두 분에 따르면 정말 천상의 미모를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이제 그때 조금 이슈가 됐던 게 저희가 8회가 끝나면 오늘의 승부처라고 해가지고 그날 경기에서 가장 임팩트 있었던 뭐 그런 장면이 나가는데 현장에서 현장 PD들이 오늘 경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 카리나 씨의 시구밖에 기억이 안 남는데 그래서 그래 그럼 이게 오늘의 승부처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의 승부처가 카리나 씨의 시구로 나갔던. 와, 지금 일주일이 사실 지난 이야기인데도 정말 강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을 해봤고요. 네 분 모두 야구계에서 오래 몸담으셨던 만큼 이 카리나 시구처럼 기억에 남는 시구가 하나씩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정말 기억에 남는 거는 2009년 한국 시리즈 때 잠실구장에서 장동건 이제 시구했을 때 복장도 완전히 유니폼 풀세트로 입었고 스트라이크 던졌어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시구는 아니고 얼마 전에 그
조인성 씨랑 차태현 씨가 왔을 때 그때는 제가 현장 연출했었거든요. 구단이 직접 부른 게 아니라 조용히 이제 오셨는데 저희도 몰랐어요. 몰랐다가 인스타그램에 조인성 씨가 오랜만에 뭐 야구 왔다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게 커뮤니티에서 회자가 되면서 옆에 있는 PD가 조인성이 지금 여기에 있대. 잠실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가지고 위치를 다 추리를 해내기 시작했죠. 앞에 방수포가 있고 의자 색깔을 보니까 약간 외야 쪽인데 그래서 카메라 감독님들이 막 찾다가 이제 겨우 찾았어요. 네, 마스크를 쓰고 두 분이 야구를 관람하시는 그때 이제 명짤이 탄생을 한 거죠. 근데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죄송하기도 해요. 조용히 보고 싶으셨을 텐데 그 방송이 나가니까 8회 말 9회 초쯤에 팬들이 좀 이렇게 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다 안 보시고 한 9회 초쯤에 가신 것 같은데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혹시 뭐 비하인드에 출연하시면 제가 직접 뵙고 이렇게 사과라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인성 씨 출연 섭외하려고 계속 노력 중인데 단장님께서 사실 시구자를 정하고 섭외하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보통은 그러면 구단에서 먼저 딱 픽해서 전화를 거시나요?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주로 이제 주말 경기면 이제 요청이 주로 오죠. 평일 경기는 좀 비는 경우가 있으면 좀 의미 있는 식으로 좀 만드는 건데 연예인이라고 하면은 톱 클래스 연예인이잖아요. 카리나 씨 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이제 광고 모델 계약에 행사 여러 번 중에 한 번을 소진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거마비가 나가요. 거마비가 이제 뭐 100만 원 단위로 나가는데 이제 그건 좀 의미가 있어야죠. 사회공헌 활동에 이게 이어져야지 이 거마비로 이제 그 정도 급은 오는데 일반적인 연예인이라 하면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몰랐어요. 그거는. 비용은 들지 않고 시구 유니폼하고 좌석 제공하는 걸로 끝나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드라마나 이제 영화 홍보 차원에서 이 기획사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톱 클래스 연예인들도 시구를 그냥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선수가 이 시구제에게 공 던지는 걸 알려주는지는 그 선수들끼리 상의해가지고 정하는 건가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선수끼리 정하지는 않고요. 야수는 조금 배척이 돼요. 어쩔 수 없죠. 시간대가. 네, 시구를 가르쳐 주는 거는 이제 투수 쪽이 좀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야수 쪽은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친분이 있으면 야수가 와서 가르치기도 한다.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이라고 네. 이분이 이제 시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김광현하고 최정이 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최정이 할 시간이 안 맞거든요. 사실. 근데 이 두 선수가 유명한 게임 이 롤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본인들이 여기 매니아거든요. 정이 그렇게 게임하지 말라고 내 얘기. 박소영 아나운서는 뭐 시구하시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저요? 저도 시구 시켜만 주신다면 너무 하고 싶죠. 어느 구단에서? 제가 원래 이제 살던 동네에 야구장이 큰 게 학교 바로 앞에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디죠? 잠실 야구장이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야자하잖아요. 그때 네. 그 여름에 창문 열어놓고 하면 응원가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응원가를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대학을 한 번에 못 갔습니다. 그 한을 담아서 한번 LG에서 시구를 보면 어떨까. 분노의 피칭을. 네, 분노의 분노의 피칭을 피칭. 제가 잘 부산은 안 하고요. LG 응원가가 더 많이 들리더라고요. 사실 저는 모든 구단에 대해서 마음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어느 구단이든 시구자가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 멘트만 제가 따서 네. 차명석 단장님한테 제가 이메일로 보낼게요. 제가 막 현장에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비하인드가 뽑은 MVP, BVP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인공을 차지한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인지 먼저 만나보시죠. 박재홍 위원님의 BVP는 삼성의 이재현 선수입니다. 류선규 단장님은요, SSG의 박지원 선수를, 정세영 기자님은 SSG의 시라카와 선수, 그리고 박차현 PD님은 기아 최영호 선수를 BVP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유를 한 번씩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위원님, 이재현 선수를 픽해 주셨네요. 네, 부상으로 또 공백이 좀 생겼었는데 복귀 이후에 3경기 연속 홈런을 만들어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경기에서는 5타수 4안타, 그리고 수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의 5연승을 견인을 했다.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류선규 단장님은요, 박지원 선수를 뽑아주시면서 단순
활약 이상을 해줬다. 어떤 의미일까요? 비하인드 프로그램의 핫 아이템이었던 이제 정세영 기자 승부 예측 11전 전패를 끝났잖아요. 네. 끝냈잖아요. 이 선수가. 아, 그런 의미에서. 네, 그렇죠. 고맙다고 했나요? 전화하려고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 정도면. 박지환 아니었으면, 이 선수 아니었으면 위닝 아니라 스위피 당했을 것 같아요. 1차전 때 특히 9회 말에 50이 생겼잖아요. 원래 끝냈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10회 말에 끝내기 안타를 쳐서 승리를 했고 두 번째 경기도 4타수 4안타 쳤고 마지막 경기도 결승 득점하면서 네. 이 선수 덕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대체 선수죠. 시라카와 선수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정세영 기자님이 또 BVP로 뽑아주셨네요. 단장님이랑 같은 이유로 SSG에서 뽑아주신 걸까요? 아니 저는 이 선수 고맙긴 하고요. 사실 이 선수가 네. 끊어줬는데 저는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이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 게 네일 선수하고 이제 선발 맞대결이었어요. 네일 선수는 몸값이 13억 이상. 이 선수는 1,500만 원. 예, 몸값 비교도 안 되고요. 네. 시라카 선수가 이 경기 등판을 앞두고 이승용 감독이 이제 불펜 그러니까 전환까지 고려한다. 그리고 많은 관중이 있는 앞에서 못 던진다 이런 우려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18일 날 경기에서 2만 명 가까이 되는 관중 앞에서 이렇게 잘 던졌고요. 무엇보다 제게 승리를 안겨줬다. 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시라카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네, 우리 정방골 회장님을 11연패에서 구해준 SSG 두 선수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박정현 PD님은 기아의 최영호 선수를 또 뽑아주셨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6타점 경기를 2번 했어요. 네. 근데 재밌는 게 마지막 6타점 경기가 2012년 6월 12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12년이 있다가 같은 날에 이제 6타점 경기를 만들었고 이틀 있다가 또 한 거죠. 근데 이게 뭐 개인 기록뿐만 아니라 그때가 이제 기아가 좀 순위 싸움에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폭발해주면서 이 선수의 노익장이 참 대단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역시 제가 필요할 현장에 때. 있었는데요. 최용우 선수가 본인 개인 한 경기 최다타점 5타점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0년 넘게. 오. 본인이 6타점 한 줄은 몰랐다. 근데 한 주 사이에 네, 그런데 두 번이나? 그걸 2번이나 와. 이렇게. 그러면 이번 주가 기대되는 이번 주 MVP, BVP도 한번 뽑아볼까요? 기자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손아섭 선수? 손아섭 선수. 네. 2,500 안타 이제 돌파했고 박용택 위원이 갖고 있는 2,504개. 예, 요거 다음 주에 이제 경신이 될 것 같은데 좀 더 주목을 받을 것 같다. 아. 그래서 손아섭 선수를 한번 선택했습니다. 그럼 박찬현 PD님이 주목한 이번 주의 선수는 어떤 선수죠? 저는 조상우 선수. 조상우 선수. 네, 다시 이제 마무리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속이 안 나와서 저도 좀 의아했는데 요즘에 다시 구속도 돌아왔다고 하고 예전에 압도적인 모습이 나오면 또 키움이 상승세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은 어떤 선수를 뽑으시겠어요? 저는 박지환 선수 하고 싶어요. 오. 랜더스가 동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동력이 떨어진 시점에서 박지환 선수가 새로운 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단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유현진 선수 하겠습니다. 오. 유현진 선수가 최근 페이스 좋고 이번 주에 선발이 2번이 예정돼 있더라고요. 화요일, 일요일 날. 2번 다 승리 가져가면 MVP로서 충분한 자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매주 가볍게 MVP, BVP를 뽑아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예측을 하면 또 그 주에 한 번씩 터져주는 선수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도 저희가 예측한 4선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짧지만 강한 B급 인터뷰 B터뷰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요. 바로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에 활약할 것 같다라고 했던 선수로 콕 집었던 선수죠. 키움의 새로운 캡틴 송성문 선수입니다. 안녕 비하인드. 고마워. 근데 아직은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딱히 해준 말은 없고 잘 도와주겠다고 말했어. 그런 얘기도 진짜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하는 게 중요하지. 많이 하는 말은 딱히 없고 그냥 잘 웃는 것 같아. 그냥 잔소리 하게 만드는 후배는 고영우. 좀 개념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제 옆에서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 최근 나의 명언? 딱히 모르겠는데 그거는 조만간 인스타에 올려보도록 할게. 그냥 뜬금없는 사진에 올리는 걸 좋아해서 그래가지고 올리는 것 같아. 좋아하는 음식 알밥? 나 원래 힙합 스타일이 아니라 발라드파라서 한 소절 부탁해도 될까? 미안해.
신혼생활은 좀 어때? 아주 행복하지. 사랑한다. 달라진 점은 조금 안정감?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아. 이세가 생긴다면 나는 딸이면 좋겠어. 키스 성문 그 비하인드 좀 알 수 있을까? 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걸 하고 싶었어.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팬분들이 잊지 않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 입술 관리를 하는 비법도 있어? 비법은 딱히 없고 립밤 안 챙기면은 맨날 사야 돼서 집에 립밤이 좀 많아. 비하인드 팬들을 위해 키스 성문 재현 가능할까? 한번 해볼게. 화제 인물을 1대1로 심층 비교해보는 비하인드 배틀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 만나보시죠. KBO를 대표하는 명장 김성근 그리고 김경문 감독님입니다. 사실 이번 주 배틀 주제는요. 류선규 단장님이 강력하게 추천하셔서 저희가 뽑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뽑아주신 건가요? 박 의원님 나오신다 그래요. 그럼 저희 오늘 아주 재밌는 비하인드 배틀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두 감독님 모두 KBO 리그에 정말 한 획을 그은 그런 명장들이신데 데이터 작께서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록을 보면 김성근 감독이 2,651경기에서 1,388승을 했습니다. 단순히 승수로 계산하면 이제 역대 2위 기록이고 특히 이제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 박재홍 의원님과 함께 류성규 단장님과 함께 SK 왕조를 구축을 했고 우승을 3번 하고 준우승을 1번 하셨고 이제 김경문 감독님도 1,711경기를 해서 최근에 이제 900승을 맞아요. 돌파를 하셨죠. 예. 그래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두산을 맡으셔서 준우승을 3회를 해서 우승을 못 하셔서 좀 그런 게 있었지만 2006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습니다. 2011년은 뭐 중도에 퇴진하셨고 그리고 NC 감독을 2013년부터 맡아서 창단 첫 해에만 7을 했고 2014년부터 17년까지 또 모두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시켰던 또 무엇보다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이제 전무후무한 팀을 이끌었던 감독인데 두 분이 되게 승률이 매우 비슷해요. 뭐 그 정도. 네, 좋은 데이터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또 두 분 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감독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김성근 감독님이랑 직접 같이 계셨던 위원님께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김성근 감독님은 무엇을 하든 상상 이상이다. 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하고 많이 듣고 그리고 치열하게 연습을 시키시죠. 네. 그럼 저희가 지금 예능에서 보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비슷해요. 그래도 예능일 때 만나는 게 더 좋을 텐데. 최강야구에서 그거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죠.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뭐가 좀 나아지잖아요. 네. 단장님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다른 얘기 저는 해주셨으면 공감이 많이 돼갖고. 네. 공감이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옆에서 보자 많이 네, 있었죠. 저는 뭐. 보좌를 하셨어요? 네, 저는 뭐 비서실장 아닌 몸종 같이. 제가 김성근 감독님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김경문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정세영 기자님께서 지난 출연에서 이제 선수들을 대하는 방식은 좀 많이 유해지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기 운영 방식에도 좀 차이가 생겼을까요? 사실 김경문 감독이 이 빅볼을 선호하는 감독입니다. 작전을 좀 많이 안 내는데 그런데 김경문 감독이 하나 지봉을 잡은 뒤에 리그에서 히든포인트가 지금 6월 4일 이후 가장 많더라고요. 8개로 가장 많습니다. 지금 뜻대로 이제 득점이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쥐어 짜내겠다라는 게 김경문 감독의 설명이었는데 이게 그간에 김경문 감독에서 볼 수 없었던 이런 장면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감독님이요. 이제 많은 경기에서 맞붙으신 만큼 두 분 사이에 일화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두 분 사이는 사실 뭐 애증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프로야구 원년 1982년에 코치와 선수로 또 우승을 했고요. 제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2007년 한국 시리즈 3차전인데 이때 아마 SSG가 0대7로 앞선 3차전이었던 때 정근우 선수가 이 홈스틸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결국 이게 벤치 클리어링까지 했어요. 왜냐면 리드가 이제 점수가 너무 큰 상황에서 이렇게 홈스틸까지 해야 되냐. 그리고 이제 그때도 이제 김용훈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배들한테 그렇게 야구를 배우지 않았다라고 했고
김성근 감독은 뭐 그런 일 가지고 그래. 야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계속 이 두 분의 이런 게 많이 겹쳤거든요. 그런 게 좀 가장 기억에 납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두 감독님 관련해서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단장님이 수족 몸종처럼 계셨기 때문에 정말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만 털어주세요, 저희를 네. 위해서. 제가 사실 김성 감독이 야인일 때 이제 명지대 대학원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강의 자료도 준비해드리고 끝나면은 이제 맥주 한 잔을 마셔요. 그거 이제 생맥주를 또 워낙 잘 드세요. 근데 화장실을 안 가시거든요. 그럼 저희 그 어른이 안 가시는데 저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감독님이랑 맥주 마실 때는요, 저희 다 기저귀 차고 먹습니다. 저희끼리는 이제 공포의 생맥주 타임이라 그랬어요. 네. 저희 기자들도 이 해외 이제 전지훈련 캠프 가잖아요. 기자 고참 선배가 각오하고 들어오라고 그래요. 절대 화장실 가지 이런 마. 걸로 유명하신 분인지 처음 알았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화장실을 안 갔어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드디어 이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주는요, 우위를 나눌 수 없는 명장들이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평소처럼 하지 않고 각 패널분들께 질문을 다르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류선규 단장님, 내가 단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팀의 감독을 영입해야 한다면 어떤 분을 영입하실 건가요? 저는 김경문 감독님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한국 야구에서 디테일한 야구를 했던 김성 감독님, 조봉훈 감독님하고도 같이 해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선이 굵은 야구를 하는 김경문, 김태형, 김인식 감독 이런 분들은 안 해봐갖고 이런 분들 해보고 싶고 김경문 감독은 제가 잘 아는 분은 아니지만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제가 봐도 원래 되게 강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성 감독님하고 메이저리그 더스티 베이커 감독의 이거 좀 섞어놓은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분도 우승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으로 박주영 위원님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현역으로 돌아간 박주영 선수, FA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액이 같다면 어떤 감독님이 계신 팀으로 계약을 하실 건가요? 저는 이제 김성근 감독님하고는 해봤으니까 김경문 감독님 안 해봤잖아요. 안 해본 김경문 감독님 과연 어떨까. 그래서 김경문 감독님하고 해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님이랑 PD님께는 저희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내가 한 감독만 취재를 해서 특집을 만들어야 된다면 어떤 분과 함께 하시고 싶으세요? 먼저 PD님부터. 저는 김경문 감독님. 김경문 감독님이요? 오. 김성근 감독님은 일단 다들 많이 알려졌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촬영할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하다못해 저희가 현실적으로. 촬영 끝나고 맥주도 한잔 해야 되는데 화장실도 못 가고 기저귀 차고 먹어야 되면. 이제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예. 사실 김경문 감독은 뭐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분의 명성에 비해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경문 감독이 맡고 있는 한화는 아직까지도 약간 미지의 세계라서 이거는 뭐 PD로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쭉 팔로우를 해서 또 현역 감독이시니까 또 인사도 드려야 되고. 정말 다양한 의미로 이제 김경문 감독님을 선택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정세영 기자님은 어떤 분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김경문 감독. 이게 사실 김경문 감독은 2등 전문 감독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바꿔 말하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게 2등이란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니 더 경쟁력을 갖춘 사령탑이 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김경문 감독이 사실 스토리가 더 풍성한 감독이고요.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역대급 업적도 있고 창단팀을 이끌고 가을 야구를 매년 가는 강팀으로 만들었고 저는 이 한화도 분명히 김경문 감독이 부임 후 엄청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화가 우승까지 한다. 그러면. 이만한 스토리를 낼 수 있는 감독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네. 저는 김경문 감독을 선택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한국 프로야구 역사를 얘기할 때 삼김의 감독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김경문 감독님이 1000승 이상을 기록하시면 사김의 감독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좋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네. 과연 저희 비하인드 군단의 이 픽에 대해서 두 감독님들은 어떻게 보실지 그것도 너무 궁금한데요. 나중에 비하인드에서 두 분 모시고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두 감독님 보고 계시다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반골 회장님께서 그토록 기다리던 비하인드 픽 순서인데요. 원래는 이 순서만 되면 고개를 푹 숙이시고 정말 조용히 앉아 계셨었는데 이번 주는 이 순서만 그렇게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지난주 결과 확인해 보시죠. 이유를 이걸 보니까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와, 정세영 기자님이 드디어 11연패를 끊고 승부 예측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와, 진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기자님. 지금까지 저를 성원해 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준 우리 와이프한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수창 선수의 18연패 이후에 우리 정세영 기자님의 11연패는 진짜 이건 충격적인데요. 저도 몇 번 맞췄는데. 야, 이거 주변에서 엄청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타구단 홍보팀부터 이승용 감독에게도 연락이 왔고요. 무엇보다 이제 저희 아내가 상당히 기뻐해가지고 금요일 날 이제 소고기 사서 진짜로 소고기를 먹고 여기에 샤브샤브까지 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먹었습니다. 아, 정말 마음고생 오래 하셨는데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번 주는 더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누가 어떤 매치를 선택해서 어떤 예측을 했을지 지금 만나보시죠. 박지영 위원님은요 한화에 걸어주셨고요. 정세영 기자님은 기아에, 저는 두산에, 박채연 PD님은 KT, 유선규 단장님은 SSG에, 그리고 이번 주는요 담당 PD님도 수입이 아니라 기아의 위닝에 걸어주셨네요. 먼저 어려운 매치를 고르시긴 했는데 선두권 LG와 기아의 대결 어떻게 예측하신 걸까요? 일단 기아가 LG를 상대로 올해 4승 2패로 상대 전적이 앞서 있고 두 팀 모두 외국인 투수 2명이 이제 3연전에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올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 분위기를 보면 기아가 좀 더 낫고 지금 타선도 두 팀 다 그렇게 썩 좋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타선의 무게감, 그다음에 타선의 유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LG보다는 기아가 낫다. 그래서 2승 1패로 기아의 승리를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재영 위원님 같은 경우는요 2회 때 한 번 출연하셨는데 그때 맞히셨어요. 그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나요? 네. 왜요? 그냥 뇌피셜로 막 던졌는데 이게 들어맞은 거고요. 이번 주는 뭐 류현진 선수 등판이 한 번쯤 나올 것 같고 반대로 키움은 헤이수스가 아마 어렵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 쪽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해서. 단장님께서 지금까지는 현재 최고 승률을 기록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번 주도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SSG의 위닝에 걸어주셨네요. 근데 이거 들어오기 전에 하나 깜빡하는 게 잊었네요. 뭐요? 기상청 일기예보 안 봤어요. 이게 우천 취소만 아니었다면 3연속 이제 맞출 수 있었다라고 항상 주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 매치는 선발 매치도 지금 이제 SSG가 압도적이고 상대 전적도 SSG가 6승 2패로 압도적이거든요. 네. 여러 가지 보면 사실 수입을 걸까 고민했는데 3대 0으로 수입은 너무 좀 어려운 기록이니까 그냥 위닝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까지 이제 회장님께 가려져서 눈에 띄지 않았는데 박찬현 PD님이 꽤 여러 번 출연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1승이 간절한 분입니다. 올 때마다 네. 정세영 기자님을 보며 마음 편하게 왔는데 갑자기 맞히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다급해졌어요. 표정이 상반된. 다급한 이유가 또 자꾸 이렇게 틀리면 나중에 저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정민철 의원님이랑 방송을 하게 됐을 때 그분이 저에게 줄 그 비아냥과 구욕 이런 걸 견디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보니까 KT의 고영표 선수가 롯데전에 맞춰서 돌아옵니다. 롯데한테 상당히 강한 선수거든요. 그리고 로테이션상 KT는 쿠에바스도 등판을 하니 조심스럽게 KT의 위능을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두산을 걸어봤는데 전적을 보면 두산이 월등하게 앞서고 있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저는 두산은 2, NC 1을 걸었는데 NC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겨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그리고 지난주에 분명히 이제 나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검은 그림자가요. 이번 주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늘 수입을 하시다가 한 발 물러서시긴 했는데 또 말씀을 또 남겨주셨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PD이자 야구 잡설 PD로도 알려져 있는 작정 PD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하시면서 나성범이 쥐꼬리만큼 살아나고 있다. 지난주 좋지 않았던 기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서 이번에는 이기겠지. 라고 작정 PD가 얘기했다고 하시는데 기아가 내려갈 때가 제일 많은 팀인데 너무 주관적인 분석 아닌가요?
모르는 분이라 이제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고 스포츠 PD는 팬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중립을 아. 지켜야죠. 끝. 끝. 네. 네, 과연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다음 주 비하인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끝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출연해 주신 박지영 위원님,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요? 네. 우리 정세영 기자님의 11연패는 정말 충격적이다. 오늘 인상적이셨나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유성규 단장님하고 정말 오랜만에 야구적인 소통을 나눴는데 오늘 너무 영광이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더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뒷담화가 하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들어와. 이거 오랜만에 해보시죠. 네네. 이거 좀 이상하네. 예전에 우리 나이트 가면 기본이 뭐였죠? 저한테 물어보세요. 맥주 3병에 오징어 안주 하나였나? 세대가 다른데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저는 그 생각이었거든요. 네. 감독님, 제 생각이 맞으시면 카메라를 이렇게 해주세요. 오, 위원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웃으세요. 너무 재밌어요. 계열말가 아니, 충남에서 되게 잘 맞네요.